안녕하세요. 조정상입니다. 조정상의 읽어주는 뉴스, 읽어주는 서산 뉴스 10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서산 포스트에 올라온 기사를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에 서산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국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43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2022년 상반기까지 대산을 스마트 혁신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사건 사고 발생 시 스마트 단속 알림 체계 구축, CCTV 미설치 지역 안전 드론 운영, 주요 병목 교차로 감응형 신호 체계 도입,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맹종호 시장, 이현희 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직자 부동산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LH 직원 토지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서산시에서도 수석동 토지 투기 의혹 조사 요구가 급부상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이 충청남도 전박이 물법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충남도 차원에서 전박이 물범을 보전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소규모 가맹본부에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일명 백종원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요즘 백기기 창업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원래 원조 가맹사업장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3일 서산시의회가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서산시 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과의 간담회에 이어 대산읍 주민대표들과의 대화에서 당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올해 1월 대표 발의한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길이 열렸고 천리포와 안면도 수목원에서 기념품의 제작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운영상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의회가 국외여비를 전액 반납하고 이를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 동참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이 낮은 비용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기사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린수소라 함은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물을 전기분해할 때 전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기도 석탄이나 석유 연료를 통한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면 그게 그린수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나아가려면 꼭 필요한 기술인 만큼 개발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0여 명의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시 중점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성과로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 선정, 서산시 가족센터 기공, 전국 최초 관내 노인 요양시설 공기 재균기 지원, 3.1절 기념 충남도지사기 역전경주대회 4연패, 해미 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중앙도서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을 들었습니다. 모두 읽어준 뉴스에서 나왔던 뉴스들이죠. 지금 추진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22일 사회적 경제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일반 시민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사회적 경제기업가 연수 과정을
죄송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양성과정을 개강했습니다. 교육은 서산시민센터 2층 교육장에서 22일부터 매주 월, 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올해 및 내년 신규 사회적 경제조직 진입을 위한 공모 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해 17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맹정호 시장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6월 말 발표 예정임에 따라 모든 실과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효과적인 인력관리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서산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서별 공모직 및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담당 공무원 70명이 참여했는데요. 노무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김은숙 공인노무사가 개정된 노동법을 토대로 근로계약 및 시간, 휴일, 휴가, 임금 지급 기준 등을 교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밤새 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중장년층 50세부터 64세, 자살 시도자 등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단독 가구의 휴대 및 유선전화 통신사와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통화 기록이 없거나 자동 안부 콜 진행에도 통신 기록이 없을 경우 읍면동 담당자에게 대상자 안부 확인 알림이 통보됩니다. 시는 시스템을 지속 홍보 중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서산시 이런 모습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동 행정복지센터가 관내 원룸 소유자를 대상으로 원룸 위기가구 발굴단을 구성하고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중앙호수공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원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들 중 월세, 전기세, 가스비가 수개월간 체납되거나 우편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의 세입자가 있을 경우 원룸 위기가구 발굴단이 성남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고 동에서는 위기가구 확인 시 긴급복지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 서산시의 밤새 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랑 비슷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성남동 역시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19일 시민센터에서 변화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이해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대학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마을대학은 마을 리더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동기부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마을 리더 및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4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교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문일동은 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골목길 청결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6개통 마을에 4명씩 총 24명으로 결성되었는데요. 6개통의 마을을 매주 1회씩 청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미벚꽃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해미벚꽃축제는 2017년 최초 시작되어 매년 20만 명이 찾는 행사였는데요. 이놈의 코로나19가 또 한번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습니다. 축제가 취소되었음에도 벚꽃 구경을 오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월 5일부터 7일 동안은 벚꽃 거리두기를 시행키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7일까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하는데요.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3,273호이며 개별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산시 세무과 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열람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튜브 채널 서산시TV 구독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서산시TV 채널 구독하기와
채널 내 영상에 좋아요 및 응원 댓글 인증 사진 각각 1개를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접수는 서산시TV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DM 또는 담당자 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담당자는 4월 8일 서산시TV SNS 계정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6종 마늘 닭죽 10개, 커피 40개가 경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조금 복잡해서 저도 안 할 것 같은데.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지원합니다. 치료 과정은 한방치료 3개월과 경과관찰 1개월로 이 시기 양방 난임 시술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지원 금액은 소득 기준 및 연령 제한 관계없이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이며 관내 지정 한의원 5개소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산지구협회는 서산시에 마스크 14,000장을 기탁했습니다. 얼마 전 회장 이침식이 있었던 서산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23일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화토탈은 서산교육지원청에 희망누리 사업 운영비로 1억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화토탈 임직원 급여 0.5%를 내면 회사가 거기에 또 0.5% 기금을 합쳐서 모금한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 기금으로 관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불우 투병 학생 지원, 긴급 생활 지원 등을 위해 운영될 예정이라고 알려졌고요. 이외에도 한화토탈은 지역 고교 졸업생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각종 재난 시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알림 스마트 TV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충남도 재난안전 선도사업 선정으로 1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4월까지 TV 설치 및 장비 구축에 나섭니다. 시민 이용이 많은 공용터미널, 보건소, 민원봉사과 민원실,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시립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12개소에 총 15대를 우선 설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 이수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14명의 감사관이 참석해 지난해 운영 실적과 올해 시민감사 참여 계획에 논의했습니다. 청렴 시민감사관은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부패 취약 분야 감시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공개 모집을 통해 20명의 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내 각 시, 군, 의회 의원과 서산의료원장 등 도 관할 대상자 175명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25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재산가액을 보면 30억 원 이상이 7명,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평균 재산은 7억 5,824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자는 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11명이며 64명은 재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소방서는 재난약자 시설 및 봄철 화재 우려 대상에 대해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4일 하루를 지정해 긴급 대피 등 대응활동 여건이 열악한 시설 및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약자 시설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화재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25일 중앙도서관 건립 총괄 계획가로 임호균 연세대 실내건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경기도 하남 미사도서관, 충남도서관 등 다수 도서관을 총괄 계획하고 현재 세종시립도서관, 충남도립미술관 총괄 계획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괄 계획가, 되게 생소한 개념인데요. 어쨌든 호수공원 옆에 세워지는 중앙도서관이 어떤 모습일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예쁘게는 지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밤에 호수공원에서 매일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때마다 그 자리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도서관 지어지면 주차 문제 심각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슬슬 고민하고 계시겠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제8기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심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지난 2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과 추첨을 통해 위원 14명을 선정한 바 있으며 시민과 농업, 장애인 체육 등 사업별 예산 관련 단체 6명을 추천받아 총 20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5일 지곡면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데요. 저는 동문 1동 주민이거든요. 동문 1동도 행정복지센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급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지어지고 있어서 아마 다음 차례가 곧 동문 1동 행정복지센터가 될 것 같은데요.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예천동과 성현면의 신설 공립 단설 유치원의 원명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예천동 예정 유치원은 9학급이고 성현면 예정 유치원은 14학급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번 원명 공모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서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서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팩스,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제출했던 이름이 선정이 되면 그 유치원에 자기가 제출했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여성회관은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4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2시간씩 총 10주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OA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상 편집 기술에 대해 심도 깊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은 수업인 것 같은데. 특히 이번 과정은 서산시가 주최하는 시민제한 프로그램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수강료와 장비 임대료 등 교육비 전액이 무료이며 신청 자격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유튜브 등의 영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는 관내 문화예술 및 봉사,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아리 단체들이 참여하여 오디오를 통해 지역 문화를 알리는 다담 소리방 사업을 운영합니다. 다담 소리방 사업은 관내 다양한 동아리들의 활동 내용 및 운영 방식, 동아리만의 특색 있는 모습을 오디오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생활문화 정보를 쉽게 전달받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지역 문화 확산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에 제한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산포스트에 있는 거 그대로 긁어왔더니 호흡이 엄청 기네요. 네. 이런 시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자기가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에 좀 참여해서 그거를 또 다른 시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사업들 되게 재밌는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최초의 군 특성화 학교인 서산공업고등학교는 3월 18일 해당 학교 청운관에서
제복, 착복식 및 명예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졸업 후에 군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19일 어울림실에서 학교와 마을을 잇는 2021 서산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 교육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교육지원단은 홍보지원단 6명에 도서관지원단 12명으로 구성되었는데요. 홍보지원단은 학교행사, 마을축제, 서산교육지원청 교육행사 등을 취재하고 보도자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게 되고요. 도서관지원단은 학교 도서관의 폐기도서, 서가정리 등 장서정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교육지원청은 과학실 지원단과 회복적 정의 지원단을 신규 모집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미도서관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주관하는 2021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 선정되어 4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4시에 걸쳐 해미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공모를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 중에서 110개관을 선정하여 지역 도서관 연계한 기관의 독서 전문가와 우수 어린이 도서를 지원하고 직접 센터로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해미도서관은 유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북스타트 보물상자 등 11개 강좌를 개설하고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22일 9시부터 1차 월요상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상상은 서산교육지원청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름으로 월요일 아침 집단 토론을 통해 서산교육을 상상하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교육장, 교육과장, 장학사, 팀장, 해미도서관장 포함 20명이 참석하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모여 다양한 주제를 나누며 집단지성을 키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로 부임하신 장우현 교육장님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열정 계속 이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4일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사실 제 딸도 중3이라서 좀 계획에 관심이 있긴 한데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해서 이 내용은 관심 있으신 분이 직접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2021학년도 제1회 검정고시 응시를 대비하기 위해 검정고시 대비반 스마트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스마트 교실은 학업 복귀를 목표로 학습 클리닉 집단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학습 멘토링, 기출문제집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검정고시 응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근 식당을 활용하여 급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원할 경우 교재를 제공하고 대면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검정고시 응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산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접수한다고 하는데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오는 4월 16일까지 청년 농어업인 영농 및 청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바우처 및 행복 바우처 2개의 사업을 접수하는데요. 이 사업들은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세대당 1인 20만원을 각 사업별로 지원하고 교육, 문화, 레저 활동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중복 신청은 안 된다고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서산시 농정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코로나 블루 예방과 새학기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마음 충전 패키지를 100명의 청소년에게 배부했습니다. 마음 충전 패키지는 심리 지원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 자체에서 제작한 마음 충전 가이드북, 청소년 마음 충전소, 그리고 대화 놀이 카드, 그리고 스티커형 감정 그래프, 그리고 휴대용 손소독 스프레이, 위생 물티슈, 간식 꾸러미, 이렇게 6종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진행되었는데 3일 만에 접수가 마감되는 등 호응이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후 사용 후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모두 읽어드렸는데요. 이상으로 조정상에 읽어주는 오늘 이번 주는 또 출연자를 섭외하지 못해서 통통 토크쇼는 쉬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통통 토크쇼는 다음 주에 찾아뵙는 거로 하고요. 어쨌든 이상으로 조정상에 읽어주는 서산뉴스 10회차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